오늘 들려드릴 사연 내용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야기이고 한국에서 보낸 물건 때문에 백악관 근처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해고되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직접 한국 사람들 들으라고 사연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근무하는 백인 경찰 스티브입니다. 매일 총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출동을 한 후라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늘 하던 대로 사무실에서 동료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죠. 로버트는 늘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애라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처음엔 또 훈련인가 했는데 백악관 보안팀이 완전 전투태세로 소리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백악관 근처라서 트럼프도 자주 지나가고 시위대도 많아서 늘 민감하게 반응들을 했지만 지금처럼 순식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보안팀이 우리 사무실로 들이닥치면서 한국에서 온 의문의 하얀 가루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날 일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계속 한국 어쩌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한국에서 온 물건이 소포로 받은 물건이고 한국에서 제가 직접 받은 물건이거든요. 하얀색 가루가 든 박스를 책상 위에 둔 게 생각났거든요. 순간 아차 싶었죠. 로버트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온 물건을 사무실에 들여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그것도 백악관 근처에서 말이야.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머리에 든 게 별로 없는 동료예요. 그냥 한마디로 오만 편견 덩어리예요. 평소였으면 뭐라 했지만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쫙 들어왔고 FBI까지 왔더라고요. 마약 반응 검사해봐야 한다면서 현장을 완전 봉쇄해버렸습니다. 경찰서가 순식간에 난리가 났죠. 동료 에릭이 절 쳐다보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설마 한국에서 온 물건이 마약이었단 말이야? 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산 완벽주의자예요. 그런 애가 절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로버트는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고 아니죠, 그냥 앞에서 한 거니깐 앞담화네요. 이런 게 바로 미국의 문제야. 아무나 다 받아주니까. 어디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나라에서 뭐가 올지 누가 알아. 이런 나라들 다 마약하고 범죄의 온상 아닌가. FBI 요원들이 하얀 가루를 수거하는데 저는 그냥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 동료들이 절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제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눈앞이 깜깜했죠. 로버트는 이제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내가 미국 경찰이라면서 왜 이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 한국이 뭐라고? 코리아? 거기서 오는 건 다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시아발 마약을 단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때리고 싶지만 그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 로버트 말이 맞나? 할 정도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FBI 요원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소포 언제 받았습니까? 목소리가 덜덜 떨리면서 어제 오후요라고 대답했는데 진짜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보안팀장이 무전기로 계속 뭔가 지시하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의심물질 발견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 이런 말만 들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보던 범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랄까? 로버트는 이제 아예 사무실 전체를 상대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늘 뭐라고 했지? 이민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특히 이런 아시아 국가들.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죠.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국토안보부 요원이 당분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제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죠. 평범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FBI 요원들이 소포를 추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발신지가 대한민국 서울이래요. 순간 식은땀이 확 났어요. 제가 받은 게 맞았거든요. 박수진 씨가 보내준 선물이었는데 그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로버트가 또 시작하더라고요. 서울? 어디 시골 마을인가? 거기서 마약이 들어왔다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후진국에선 마약 밀매가 일상이겠지. 진짜 때리고 싶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FBI 수사관이 제 앞으로 와서 스티브 해밀턴 씨, 이 소포를 받은 사람이 당신이군요. 라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싶었어요. 동료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아까까진 그래도 동료였는데 이제는 범죄자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에릭이 제 옆으로 와서 도대체 한국에서 뭘 받은 거야? 라고 묻는데 목소리가 완전 얼음장이었어요. 20년 지기 친구인데 마치 처음 보는 범죄자 대하듯 하더라고요.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더라고요. FBI 요원들이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어요. 처음엔 제 총을 반납하라고 하더라고요. 허리춤이 갑자기 가벼워지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왔죠. 평소에 제가 범죄자들 앉히던 그 차가운 철제 의자에 이제 제가 앉게 된 거예요.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다뤄왔는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니. 신문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더라고요.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건데 이상하게 그날은 너무 밝아 보였어요. 마주 앉은 FBI 요원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때문인지 더 무서워 보이고 제가 평소에 범죄자들한테 이런 표정을 지었었나?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죠. 박수진 씨가 왜 이걸 보내줬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범죄자들 진술 들을 때도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귀를 막아버리고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된 것 같아 답답하더라고요. 신문관이 한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우리 동네 한인마트 주인분이랑 친하다고 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하자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고 밖에서는 로버트가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내가 맨날 이 친구 수상하다고 했잖아. 한국인들이랑 자주 어울리더라고. 우리나라 경찰이 왜 이런 외국인들이랑. 문 밖으로 새어들어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FBI 요원이 들어오면서 해밀턴 씨, 지난 6개월간 한국과의 모든 연락 기록을 조사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죠. 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 됐구나. 단순히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에릭은 밖에서 서성이다가 창문으로 절 쳐다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엔 까다롭고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도 제일 믿어주던 동료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잃은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이거 그냥 커피 아닌가? 그냥 박수진 씨가 주신 커피 아닌가?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겁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그냥 커피예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고 뭔가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FBI 본부에서 과학수사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되는구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박수진 씨한테 받은 그 하얀 가루. 제발 아무 문제 없기만을 바랐죠. FBI 조사실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문득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죠. 이건 마약이 아니라 그냥 한국 커피라고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FBI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마약을 커피라고 부르는 신종 은어인가? FBI 수사관이 비아냥거리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 제가 범죄자들 조사할 때 지었던 그 표정이랑 똑같았죠.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표정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표정 지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사람이 왔더라고요. 한국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경찰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고 이거 진짜 그냥 믹스커피예요. 우리 동네 한인마트 주인 박수진 씨가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필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검사가 픽 웃더니 동료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미국 경찰이 한인마트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로버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한인마트도 수상해. 돈 세탁 아닐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수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신데 이렇게 평판이 망가지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신문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눈부시게 밝았어요. 제 앞에 놓인 증거봉투. 그 안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믹스커피가 들어있었죠.
평소에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던 그 하얀 가루가 지금은 마약 증거물이 되어 있다니. 백악관 보안팀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믹스커피라는 말을 하니까 다들 비웃으면서 그래, 그게 새로운 마약 이름이구나 라고 하고, 제가 범죄자들 조사할 때 들었던 그 모든 변명들이 이제는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더 참담했어요. 에릭마저도 스티브, 너 정신 차려. 솔직히 말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절 다그치더라고요. 20년 지기 친구가 제 말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에릭, 나 정말 말하는 거야. 이거 그냥 커피라고. 검찰 쪽에서는 이미 기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악관 근처에서 일하는 현직 경찰이 마약을 반입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신문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박수진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커피 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그 표정이. 근데 이제는 저 때문에 박수진 씨도 조사받으실 것 같고 제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박수진 씨네 가게에 가면 이 커피가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냥 시간 끌기용 변명이라고 생각하겠죠.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이 악몽 같은 하루가 이제 끝나려나 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제가 신문실에 있는 동안 에릭이 직접 움직였다고 해요. FBI 수사관들한테 내가 한번 가보겠다면서 박수진 씨네 가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에릭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상황이 참 흥미로웠다네요. 에릭이 한인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앞에는 이미 몇몇 FBI 요원들이 잠복해 있었대요. 마치 대형 마약 조직이라도 단속하는 것처럼요. 에릭은 그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20년 동안 마약 단속을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면서요. 로버트가 뒤따라 들어오려고 했을 때 에릭이 처음으로 강하게 제지를 했대요. 너는 밖에서 기다려. 내가 들어가면 일만 복잡해질 거 아냐. 로버트가 뭐라고 불평을 했지만 에릭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에릭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에릭은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한글로 된 간판들, 진열된 각종 한국 식품들, 그리고 특히 공기 중에 퍼지는 독특한 향.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김치 냄새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대요. 박수진 씨는 계산대 앞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에릭이 들어오자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대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손님을 응대하시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마약상이라고? 에릭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스티브 해밀턴에 대해 물어보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박수진 씨가 스티브 씨요? 커피 맛있게 드시고 계실까요? 라고 물으셨대요. 손님들도 옆에서 귀를 기울이더니 스티브 형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에릭은 그 순간이 좀 당황스러웠대요. 마약 수사로 온 건데 사람들이 스티브를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게 의아했다나 봐요. 커피라뇨? 라고 되묻자 박수진 씨는 얼른 선반으로 가서 맥심 커피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믹스커피. 스티브 씨가 한번 맛보더니 완전 반해서 자주 마시러 오셨거든요. 요즘은 퇴근길에도 들르시고. 박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에릭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요. 마약상과 손님의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었거든요. 박수진 씨가 직접 커피를 타주셨대요. 에릭은 처음엔 정말 망설였다고 해요. 솔직히 무서웠어. 이게 정말 마약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박수진 씨가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옆에 있던 손님들도 다들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 보면서 용기를 냈대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에릭의 눈이 커졌다고 해요. 이게 뭐야? 너무 맛있는데? 미국 커피랑은 전혀 다른 맛이었죠. 커피 향과 달달한 맛이 어우러진 게 신기했나 봐요. 박수진 씨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대요. 한국에서는 이런 믹스커피가 국민 음료라고 직장인들은 하루에 몇 잔씩 마신다고요. 에릭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는 몇몇 손님들이 앉아서 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계산대에는 믹스커피를 박스째 사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모두가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 손님이셨대요.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 스티브. 좋은 사람.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요.
에릭은 그제서야 스티브가 이 동네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됐대요. 밖에서는 로버트가 계속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죠. 무전기로 수상한 움직임 없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라고 계속 연락이 왔대요. 하지만 에릭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 한인마트가, 그리고 박수진 씨의 믹스커피가 마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대요. 결국 에릭은 믹스커피 몇 봉지를 증거물로 가지고 나왔어요. FBI 감식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대요. 처음으로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에릭이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에릭같이 원칙주의자도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다면 이 오해는 곧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FBI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고 이 긴 악몽 같은 시간은 계속됐어요. 정말 너무 길었어요. 드디어 FBI 감식팀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아침부터 사무실이 술렁이더라고요. 백악관 국가안보팀까지 참여한다는 소식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죠. 저는 임시구금 상태로 며칠을 보낸 후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로버트가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한국에서 들어온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마치 자기가 뭔가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신나 보였죠. 다른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스티브가 마약상이었다고. 그동안 잘 속였네.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오전 10시 FBI 본부에서 온 감식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밤새 제가 마시던 그 달달한 커피 맛을 떠올리면서 이게 설마 진짜 마약일 리가 하고 생각했죠. 감식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발 의문의 백색 분말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로버트는 저를 흘끗 보면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에릭은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고요. 먼저 성분 분석 결과를 보시면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저 그래프에 달려있다는 걸 실감했죠. 주요 성분은 커피 추출물, 설탕, 프림. 잠깐.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반복 검사 결과 이 물질은 감식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반적인 인스턴트 커피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는 벌떡 일어나서 말도 안 돼. 라고 소리를 질렀죠. 에릭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스티브. 그 한마디가 제 눈시울을 뜨겁게 했어요. FBI 요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고 백악관 보안팀은 뭔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죠. 감식팀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제품은 한국의 유명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믹스커피라는 제품입니다. 커피, 설탕, 프림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로버트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럼 그 안에 다른 뭔가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감식팀장은 단호했어요. 아니요. 순수한 식품입니다. 오히려 미국 FDA 기준보다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제품이더군요.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곧 어색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죠. 국가안보팀 책임자가 한숨을 쉬더니 이번 건은 여기서 종료하죠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에릭은 오늘 저녁에 그 한인마트 가서 커피 한 잔 사줘야겠다면서 웃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커피가 저런 하얀 가루 형태일 수가. 그때 누군가 외쳤어요. 야, 로버트, 너 크림도 본 적 없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고 할까요? 정말 나쁜 일은 몰아서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풀려난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죠. 알고 보니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일반 식품이 마약으로 오인되어 연방 수사까지 진행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면서요. 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정장 차림의 외교관들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게 좀 어색했죠.
로버트는 얼굴이 하얘져서 구석에 숨어버렸고 에릭은 뭔가 일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대사관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이번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문의하시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을 설명하는데 메모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특히 로버트가 했던 말들, 한국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수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그 말에 저희 서장님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보좌관실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았다면서 공식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장님이 잠깐만요. 이건 그저 작은 오해였을 뿐인데. 라고 말씀하시려는데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 근처에서 한국 커피가 마약으로 의심받은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모양이더라고요. 박수진 씨 가게 앞에도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행한 해프닝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 같았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를 미국에 제대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믹스커피 시음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보고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제안도 들어왔어요. 로버트는 그동안 했던 발언들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요. 인종차별 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저를 괴롭히던 글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싶기도 했어요. 서장님은 매일 회의만 하시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커피 한 봉지로 이런 외교 문제가 됐지? 라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도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저 맛있게 마시려고 가져온 커피 한 봉지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에릭이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경찰서가 역사에 남겠다.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인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경찰서는 한국 커피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FBI 국장님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약 오인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뭔가 수습을 해보려는 움직임 같았죠. 근데 그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FBI 국장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서장님이 커피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에릭이 갑자기 국장님, 이왕이면 그 한국 커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죠. 로버트는 에릭을 미친 듯이 쳐다봤고요. 그런데 FBI 국장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요. 한번 마셔봅시다. 도대체 이 커피가 뭐길래? 박수진 씨네 가게에서 사둔 믹스커피를 에릭이 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국장님의 반응을 지켜봤죠. 첫 모금을 드시더니 잠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중독되는데요? 국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단맛이 적당하고 크리미한 맛도 좋고 그러시더니 또 한 모금을 드셨어요. 로버트의 입이 딱 벌어졌죠. FBI 국장님이 마약으로 의심했던 그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서 다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FBI 국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보안팀 직원들이 하나둘씩 믹스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처음엔 몰래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스티브, 나 커피 하나만 더 줘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에릭은 아예 자기 책상에 믹스커피를 쟁여놓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잔 마시면 완전 깨어나. 예전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커피 타는 법을 물어보러 오더라고요. 심지어 로버트조차도 몰래 한번 마셔봤다는 소문이. 백악관 보안팀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스티브, 그 커피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처음엔 2명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10명, 20명으로 늘어났죠. 박수진 씨네 가게에 단체로 주문을 넣을 정도가 됐어요. 한 번은 대통령 경호원들도 몰래 마시는 걸 봤다니까요. 특히 재밌었던 건 직원들이 커피 맛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조금만 더 넣으면 더 부드러워져. 아니야, 뜨거운 물이 비법이야.
마치 전문 바리스타처럼 서로 비법을 공유하면서 즐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 방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버트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날은 박수진 씨네 가게에 가서 조용히 사과도 했다고 해요. 믹스커피가 만든 작은 기적이었죠. 백악관 보안팀 휴게실에는 이제 커다란 전기포트와 함께 믹스커피가 비치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죠. 이게 바로 한국의 직장 문화구나.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에릭이 어느 날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일을 한 거 아닐까? 백악관의 한국 커피 문화를 전파한 첫 주역들이라고.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오해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선물은 바로 자동 믹스커피 자판기였어요. 그것도 최신형으로요. 백악관 경비팀 건물 로비에 설치되던 날 마치 축제 분위기였죠.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신기한 듯이 구경하고 서로 먼저 써보겠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던 야간 근무자들까지 일부러 남아서 구경할 정도였으니까요. 자판기를 설치하러 온 기술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판기는 한국 회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물 온도부터 커피 향까지 다 최적화되어 있죠. 심지어 계절에 따라 온도도 자동으로 조절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시범으로 커피를 한 잔 뽑아주셨는데 그 맛이 또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완벽한 맛이었달까요? 손으로 직접 타는 것보다 더 균일하고 깔끔한 맛이 났어요. 에릭이 첫 번째로 자판기 커피를 마시더니 역시 전문가는 달라라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 뒤로 자판기 앞에 줄이 생길 정도였어요. 아침이면 늘 5-6명은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다른 부서 직원들도 일부러 저희 건물에 커피 마시러 오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최고의 커피가 여기 있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에 500잔 넘게 나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자판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뤄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서로 인사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죠. 어제 경기 봤어?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가면서 직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로버트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자기가 직접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해봤다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래. 커피 문화도 독특하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왔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요즘은 박수진 씨 가게에 단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수진 씨는 이제 저희 경비팀의 명예회원이 된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은 꼭 들르셔서 새로운 한국 과자나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특히 계절마다 다른 한국의 간식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름에는 수박맛 아이스크림, 가을에는 고구마 맛 과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라면서 다들 감동하죠. 박수진 씨도 마약 사건? 이제는 재미있는 추억이에요라며 웃으시면서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더 많은 미국 친구들이 생겼다고 하세요. 어느 날은 한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미국 백악관을 사로잡은 한국의 믹스커피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그냥 맛있어서 마신 건데 라고 말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꽤 화제가 됐다고 해요. 한국 SNS에서는 믹스커피가 미국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바이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 조회 때마다 다들 믹스커피 한 잔씩 들고 있는 게 일상이 됐어요. 서장님도 이 커피 덕분에 직원들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요, 매일 아침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하는 잡담이 업무 효율도 높이고 팀워크도 좋아지게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딱하고 서먹서먹했던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믹스커피를 보내주시는데 매번 새로운 종류를 보내주세요. 이번엔 모카 맛입니다. 이건 돌체라떼 맛이에요. 겨울 한정판 시나몬 맛도 있어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받은 아이들처럼 직원들이 신나하죠.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다음에 한국 출장 가면 직접 주문하고 싶어서요라면서요. 우리 부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 다른 부서들도 하나둘씩 자판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경호팀에서도 똑같은 자판기를 들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저 맛있는 커피 마시고 싶다면서요. 이제는 백악관 여기저기서 믹스커피 자판기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회의실에서는 정식으로 믹스커피를 비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마약으로 의심받았던 그 커피가 이렇게 백악관의 새로운 문화가 될 줄은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제는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커피 문화예요 라고 소개하면 다들 신기해하면서 맛있게 드시거든요. 심지어 몇몇 외국 대사관에서는 자기 나라에도 이런 자판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다고 해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요. 마약 수사로 시작해서 문화교류로 끝난 이야기라니. 박수진 씨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재미있는 추억이 됐어요. 매일 아침 자판기 앞에서 줄 서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게 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크고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 백악관에는 매일 아침 달달한 믹스커피 향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은 이 이야기 참 따뜻하지 않나요? 하얀 가루 하나를 두고 벌어진 오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교류의 이야기가 되는지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네요. 스티브 씨가 보내주신 이 사연에는 우리 한국의 정이 가득 담겨 있어요. 박수진 씨가 이웃을 생각하며 건넨 커피 한 봉지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백악관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 커다란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늘 마시던 그 익숙한 믹스커피가 먼 미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때로는 작은 오해가 더 큰 이해를 만들어내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백악관의 경찰관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저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과 함께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